자, 여러분들 교재 252페이지. 법정지상권과 이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인데, 지금 오늘 우리가 공부해야 될 그 내용들 중에서 아까 우리 공동소유 그 파트도 좀 난해해요. 매번 시험에 출제가 되는. 그 다음에 이 법정지상권,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요 파트가 역시 좀 난해합니다. 상당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법 지식들을 좀 많이 총동원, 그래도 여러분 생각보다 알고 있는 거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총동원 좀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앞으로 이제 수업 시간에 제가 이제 법정지상권 하면 그냥 법지 이렇게 법하고 점 찍고 지 할게요. 그 다음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얘는 앞으로 수업 시간에 관법지 이렇게 할게요. 관하고 법, 점 찍고 법지 이렇게 관법지. 여러분들은 이렇게 좀 이해를 하세요. 얘가 관법지고요. 얘가 법지입니다. 그러니까 관법지는 법지를 포함하는 더 넓은 개념이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법정지상권은 우리 민법에서 규정 두고 있다는 건데, 이 민법에서 법정지상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더라도요, 관법지가 전부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오히려 더 넓은 개념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왜 우리 민법에서 이 법정지상권에 관해서, 역시 이 법정지상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법정이건 관습법상의 법정이건 간에 얘는 법률 행위예요, 법률 규정이에요? 법률의 규정이야 물권변동입니다. 그럼 굳이 왜 이렇게 법정지상권에 관한 규정을 민법에서 두 가지만 두거든요. 딱 두 가지. 그 하나가 뭐냐면, 그 중에 하나가 전세권, 그 다음 또 하나가 저당권입니다. 그래서 얘 두 가지만 우리 민법에서 규정을 둬요. 저당권과 전세권이 관련이 있을 때 그때 이제 법정지상권. 여러분 법정지상권은 법지건 관법지건 간에요, 누가 가지는 권리죠? 토지 소유자가 가지는 권리예요? 아니면 건물 소유자가 가지는 권리예요? 건물 소유자가 가지는 권리입니다. 항상 누가 가진다라고요? 항상 건물 소유자가. 그럼 건물 소유자에게 이걸 인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걸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하나는 민법이라는 성문법의 규정을 두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관습법에 의해서 이거 인정한다라는 건데, 우리 민법에서는 두 가지, 전세권과 저당권. 그럼 이 전세권과 저당권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 얘네들은 뭐 할 수 있는 권리들이죠? 경매할 수 있는 권리거든요. 그래서 특히 저당권의 경우에 경매에 의해서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더라 말이지. 그래서 얘들은 민법에서 특별히 규정을 두고 있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굳이 민법에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관법지만으로 해결된다는 거. 관법지가 더 넓은 개념이다. 아시겠죠? 네, 그 개념 여러분들 잡으셔야 되고. 자, 그러면 굳이 우리 법정지상권, 법지와 관법지를 왜 구별하는 실익 딱 하나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관법지가 더 넓은 개념이라고. 법지는 없어도 돼. 즉 민법에 규정 없더라도 관법지 가지고 전부 다 해결이 돼요. 근데 왜 굳이 이 법지를 규정을 둔 실익이 있다라는 거죠. 뭐냐면, 자, 법정지상권은요, 법지. 이 법지는 우리 민법의 성문법의 규정입니다. 성문법의 규정이야. 따라서 물권에 관한 규정이니까 당연히 강행 규정이겠다, 그죠? 강행 규정이니까 얘는 당사자들 사이에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에 반해서 관법지는요,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그 점에서 실익이 있더라라는 거지. 다른 건 특별히 실익이 없고, 이 관법지만 있으면 전부 다 법지를 다 포함하는 개념이거든. 근데 법지는 특약으로 포기하는 거 안 돼. 근데 관법지는 특약으로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다. 그래서 건물 철거 특약하는 거 가능하다 이 말이지. 아시겠죠? 예. 네.
자, 그러면 이제 시험에서는 관련 판례를 물어봅니다. 법지, 관법지 시험에 비교적 출제 비중이 높습니다. 그럼 얘 이제 출제가 되면 관련 판례들로 거의 막 문제가 다 이루어져요. 자, 여러분들과 이제 5가지 판례를 볼 거예요. 첫 번째 보시는 판례가 그 중에서도 으뜸입니다. 네. 자, X라는 토지 소유자가 있습니다. 갑이에요. X라는 토지의 소유자 갑. Y라는 건물의 역시 소유자도 갑입니다. 여러분들 시험에 출제가 되면요, 미등기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으면 이미 등기되어 있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시험에서 약속이에요. 아시겠죠? 미등기일 때는 반드시 미등기라는 표현이 나오고 그런 말이 없으면 아, 이건 등기되어 있는 것을 전제로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풀어야 돼요. 예. 자, 현재 갑 앞으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들입니다. 토지 건물이. 자, 그런데 이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건물만 매매를 하는 거예요. 건물만. 자, 그러면 이 을이라는 사람은 건물에 대해서는 일단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어요.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마쳤습니다. 그러면 을은 건물 소유권 취득한다, 그죠? 등기했으니까. 여러분, 건물 매매, 얘는 법률 규정이에요, 법률 행위예요? 행위, 법률 행위. 따라서 당연히 등기까지 해야 권리 취득합니다. 그래서 현재 건물에 대해서는 소유권 취득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동일 소유자였다가 우리 법지나 관법지는 토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자였는데 매매나 기타 처분 행위로 인해서 소유자가 달라졌을 때 건물 소유자에게 인정하는 권리거든요. 자, 이 경우에 지금 토지 건물이 동일 소유자였다, 그죠? 따라서 건물만 매매를 해서 소유자가 달라졌어. 그러면 누구에게 우리 관법지를 인정을 하는 겁니까? 누구에게? 을에게요. 건물 소유자에게. 자, 따라서 얘는 관습상의 법정, 관법지를 가집니다. 자, 관법지를 취득함에 있어서는 이건 법률에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입니까? 아니면 법률 행위입니까? 자, 여러분 잘 생각하시자고요. 항상 토지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을 하셔야 됩니다. 항상 별개의 부동산. 그러면 얘는 건물은 매매를 했어. 지금 토지에 대한 법정 지상권에 대한 내용은 서로 간에 전혀 의사표시가 없어.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토지 건물이 동일 소유자였는데 매매 기타 처분 행위로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면 건물 소유자에게 관법지를 인정하잖아요. 그러면 얘는 관법지는 법률 행위예요, 법률 규정이에요. 얘는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지. 따라서 당연히 등기하지 않더라도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등기하지 않더라도 관법지는 취득한다 이 말이지. 건물 매매만 했으면요, 건물 소유자에게 관법지를 그냥 인정하는 겁니다. 건물만 매매, 건물만 의사표시, 법률행위입니다. 토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의사표시 없어요. 그냥 법률의 규정에서 인정한다라고. 아버지 돌아가시면요, 그냥 법률의 규정에서 그냥 소유권 인정한다라고. 건물 매매하게 되면 그냥 토지에 대해서는 관법지 그냥 인정한다라고. 토지에 대해서 전혀 의사표시 없더라도 그냥 인정한다,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그래서 얘는 관법지도 가지죠. 그럼 권리가 몇 개예요? 권리가 여러분 합쳐서 하나입니까? 아니면 권리는 2개입니까? 2개예요. 2개. 2개입니다. 심지어 부종성, 수반성도 없어요. 따라서 따로 분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부종성, 수반성마저도 없습니다. 자, 을요. 다시 병에게 건물을 매매를 합니다. 이런 짓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죠? 우리 이런 공부 안 하게 그냥 한꺼번에 같이 팔지 뭐하러 이렇게
따로 팔아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자, 역시 병은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병은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죠. 자, 제가 아까 여러분 을은 권리 몇 개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2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뭐가 주된 권리입니까? 건물 소유권, 얘가 주된 권리고 관법지는 종된 권리야. 그러면 민법에 따르면요,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특별히 특약이 없다라면 같이 매매하는 거예요. 같이 2개 권리를 같이 넘기는 겁니다. 따라서 얘들은 지금 이 2개의 권리는 이제 매매를 하는 거니까 얘들은 법률 행위예요, 법률 규정이에요. 법률 행위다 이 말이죠. 2개를 한꺼번에 같이 넘기는 겁니다. 같이 매매한 거예요. 여러분, 병이라는 사람이 만약에 관법지 없으면 살라고 할까요? 안 사지. 그래서 같이 넘긴 거예요. 둘 다 법률 행위입니다. 의사표시다 이 말이지. 따라서 이 병이라는 사람은요, 관법지를 취득을 하려면 뭐까지 하셔야 돼? 이제 법률 행위니까요. 등기까지 하셔야 돼. 근데 지금 얘 관법지 등기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 그래서 관법지는 취득 못 하는 거죠. 잘 보세요. 최초에 관법지가 발생할 때는 얘는 법률 규정이야. 발생할 때는요. 그때는 법률의 규정이야, 물권 변동. 따라서 이때는 등기하지 않더라도 취득을 하는 거지. 다만 처분하기 위해서는 뭐 하셔야 돼요? 등기하셔야 돼. 똑같아요. 여러분, 상속 받으셨잖아요. 등기하지 않더라도 법률의 규정에서 나는 권리는 취득해. 다만 처분, 다른 사람한테 넘기기, 처분하기 위해서는 뭐 하셔야 된다고? 등기하셔야 돼. 그럼 얘 등기하지 않았으니까 얘는 못 넘긴 거지. 같이 넘긴 것도 의사표시 법률행위거든요. 그럼 등기하셔야 되는데 관법지는 등기 못했으니까 관법지는 병이 취득 못했습니다. 그럼 지금 관법지 가지고 있는 사람 누구예요? 을이에요. 을. 자, 시험에서 이제 뭐를 물어보냐면 이 판례 결론이요. 현재 토지 소유자 누굽니까? 갑. 건물 소유자 누굽니까? 병이에요. 병. 현재는 건물 소유자가 병입니다. 그럼 이 병에게 너 관법지 못 가지니까 얘가 건물을 철거해 달라라고 청구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요게 대법원 판례예요. 이제 이게 결론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X, 철거 청구는 안 된다는 거야. 자, 우리 판례 논리는 뭐냐면, 잠깐 보세요. 여러분, 건물 매매하면서 관법지도 같이 매매했다, 그죠?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르니까 같이 매매했어요. 서로 간에 특약이 없다라면, 일단 특약이 없는 걸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같이 매매를 했어. 그러면 병은 을에 대해서 무슨 권리를 가지느냐면, 야, 너 관법지 나한테 이전해줘라는 이전 청구권이 생기지. 그죠? 매매했으니까. 지금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는 했고, 관법지 너 빨리 등기해서 나한테 넘겨줘 라는 이전 청구권이 생기죠. 그 다음 을은 갑에게요. 얘는 관법지를 법률의 규정에서 취득을 했다, 그죠? 취득을 했는데 관법지를 등기해야 처분행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따라서 을은 갑에 대해서요. 야, 관법지 여러분 등기하려면 아까 이 법정지상권 등기는 어느 등기부에 한다고? 토지 등기부에 해요? 건물 등기부에 해요? 법정지상권 등기는? 토지 등기부. 우리 지상권은 토지에 하는 거예요. 그럼 얘 도움이 필요하잖아, 갑이. 그래서 야, 너 관법지 나한테 설정해줘라는 청구권이 있죠. 누가 누구에 대해서? 을이 갑에 대해서. 얘는 처분하기 위해서는 지금 관법지 등기해야 되거든. 그래야 처분행위를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얘는 야, 설정해줘라는 법률의 규정에서 이미 이 관법지는 취득해버렸거든. 그러니까 야, 너 등기하는데 협조해줘. 관법지 설정 청구권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병은 을에 대한 채권자죠. 을은 갑에 대한 채권자죠. 그죠?
그러면 채권자는 자신의 채무자를 대위에서 권리 행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채권자 대위. 따라서 병은 갑에 대해서 야, 대위라는 게 나한테 직접, 대위는 여러분 나한테 직접 해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누구에게 해달라고 하는 거야? 을에게 야, 너 관법지 설정해줘라고 얘가 대위할 수도 있습니다. 누구를 대위한다는 거야? 을이 안 하고 가면, 왜? 을은 답답한 거 없거든. 을은 이미 건물 팔았어. 답답한 거 없으니까 얘가 협조 안 하니까 병은 갑한테 대위에서 을에게 관법지 좀 설정해줘라고 청구할 수 있다, 그죠? 다시 잘 보세요. 병이 직접 자기한테 설정해달라고 청구하는 거예요? 아니면 을에게 설정해달라고 청구하는 거예요? 을에게. 자기는 직접은 안 되지. 을에게 대위를 해서 야, 설정 좀 해줘. 그래야 내가 나중에 이전할 거니까. 지금 이해하시겠어요? 예. 채권은 여러분 기억 꼭 하세요. 채권은 대세요, 대인효? 대인효밖에는 없어. 그래서 대위에서 을에게 설정해달라고 병이 청구할 수는 있겠지. 그러면 이렇게 대위에서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에 대해서 건물 철거를 주장하는 것은 우리 판례에 따르면 이건 신의 측에도 위배가 된다라고 이렇게 판단합니다.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 이자에게 철거를 청구한다는 것은 신의 측에도 위배가 된다. 따라서 철거 청구는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를 독립해서 한 문제로 시험에 내기도 합니다. 얘는 뭐 지금 여러 가지 우리 법 이론들이 다 나와요. 뭐 주물 종물 이론도 나오고, 그 다음에 법률 행위와 물권 변동, 법률의 규정이와 물권 변동, 거기다가 채권자 대위, 신의 측까지 거의 모든 법리가 다 총동원됩니다. 꼭 한번 복습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 두 번째 판례. 일단 요 첫 번째, 두 번째 요 판례는 거의 뭐 메인 핵심입니다. 자, X 토지, Y 건물 둘 다 갑소유예요. 갑소유인데 이 Y라는 건물은요 현재 미등기더라. 그런데 미등기인데 갑소유다? 여러분 그건 뭐를 의미하는 걸까요? 미등기인데 갑소유다? 신축을 의미하는 거지. 갑이 지가 지었다 이 말이죠. 자, 이 상태에서요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토지와 건물도 매매를 하고요 토지도 매매를 합니다. 근데 토지는 등기가 돼 있으니까 을은 토지에 대해서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어요. 그런데 건물은 미등기니까 당연히 등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매도는 했지만 건물의 소유자는 여전히 누굽니까? 갑이에요. 그래서 갑이 여전히 건물 소유자입니다. 자, 그러면 이 경우에 우리 갑에게 관법지를 인정할 수 있겠느냐?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였는데 매매나 기타 처분행위로 인해서 소유자가 달라지게 됐네요. 현재 토지 소유자는 누굽니까? 을이에요. 건물 소유자는 누굽니까? 갑이죠. 자, 이 경우에 갑에게 관법지를 인정할 수 있겠느냐? 건물 소유자가 항상 법지나 관법지 가지는 거예요. 그럼 갑에게 관법지 인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지. 마찬가지입니다. 뭐랑 마찬가지냐면 여러분들이 한번 을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을이에 매수인이야. 나 토지 건물 대금 다 주고 샀어. 근데 건물이 미등기라고 해서 건물은 내가 등기를 못한 거지. 그랬더니 내가 분명히 대금 다 주고 샀는데 그 판 매도인이 내가 건물 소유자야. 나는 관법지까지 가져. 나 건물 철거, 내 건물을 내가 철거 못하게 할 거야. 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역시 신의 측에도 위배가 됩니다. 다 팔아놓고요. 쥐가 다 팔아놓고 만약에 갑에게 건물 소유권을 인정하면서 관법지를 인정한다라고 하면 을은 그냥 바보 되는 거예요. 내가 두 개 다 돈 주고 샀는데.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때는 관법지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이제 이 판례가 이제 여기서 어디까지 더 나아가느냐면, 을은 지금 자기 앞으로 토지에 대해서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 그죠? 예, 그래서 얘가 병에게 토지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을 합니다. 돈을 빌리면서요. 그럼 병은 저당권자예요. 은행이라고. 병이. 예. 건물은 당연히 등기 못했으니까 건물에 대해서는 저당권 설정 등기를 못했어요. 자, 근데 을이 돈을 안 갚는 거야. 그러면 병 어떻게 하겠어요? 돈 안 갚으면 저당권자 어떻게 해요? 경매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 정의라는 사람이 토지에 대해서 낙찰을 받았습니다. 즉 최고가 매수 신고입니다. 그리고 얘가 매각대금까지 납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매각대금까지 납부를 하면 매각대금 납부하는 즉시 소유자예요? 아니면 등기까지 해야 소유자예요? 즉시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현재 정은 이 부동산의 이 토지의 소유자입니다. 누가 소유자라고요? 정의. 자, 그러면 이 경우에 역시 자, 지금 을에게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됐던 게 을에게 법정지상권을 인정할 수 있겠느냐. 아까 저당권 실행으로 인해서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지면 아까 뭐라고? 법지. 매매나 기타 처분행위 그 다 포함되는 건데 저당권 등장하면 뭐라고? 법지. 네, 법지인데. 자, 이 법지 인정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지금 저당권 설정 당시에요.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 소유자는 누구예요?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 소유자 누구라고? 을. 근데 건물 소유자는? 갑이야.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러면 아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당연히 법지도 인정될까? 인정되지 않을까?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대법원 판례는 관법지건 법지건 아무것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게 판례입니다. 결국 건물은 철거할 수 있다는 거지. 우리 지상권, 법정지상권, 관법지, 법지 다섯 가지 판례만 해두시면 되는데 일단 1번, 2번 얘가 제일 어려워요. 제일 어려운데 출제자들은 또 요걸 또 내. 심지어 막 독립해서 한 문제로 또 출제를 해요. 이 판례 하나를. 특히 1번 판례는 우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민법에서 배운 거의 뭐 모든 지식들이 총동원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물권에 관한 거의 모든 규정들이 다 법리가 적용이 됩니다. 자, 한번 보시죠. X라는 토지가 있고 이제는 그래도 좀 나아요. X라는 토지 소유자가 갑과 을입니다. 각각 가령 2분의 1씩 공유하고 있습니다. 공유하고 있는데 여기 Y라는 건물을 지었어. 이 건물 소유자가 누구냐면 갑이에요. 물론 갑이 건물 지을 때는 당연히 을의 동의를 얻을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 왜? 건물을 짓는 토지지상에 건물을 짓는 행위는 이 토지에 대한 처분행위로 봅니다. 따라서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으셔야 돼. 그래서 동의 얻어서 건물을 지었어요. 자, 이 상태에서 갑이 이걸 병에게 건물을 매도를 합니다. 현재 병 앞으로 건물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병은 건물 소유자다, 그죠?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마쳤으니까. 자, 문제는 토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의사표시 계약 관계가 없어요. 자, 그러면 문제는 법률의 규정에서 관법지를 인정할 것이냐, 관법지를 인정할 것이냐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이 을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법은 항상 공평해요.
그래서 우리 판례는 항상 당사자 누구라도 어떤 누구라도 특별히 피해보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판단을 내립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을이에요. 관법지를 인정을 해버리게 되면요. 을은 이제 내 땅 지분 가지고 있더라도 아무것도 못해요. 심지어 영구무한의 약정도 가능할 수 있으니까요. 영구무한에 우리 관법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얘는 아무것도 못해. 너무나도 가혹합니다. 그래서 우리 판례는 이 경우에 이제 판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을이라는 사람이 토지 공유자가 만약에 관법지를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인정을 해줘버리게 되면 이 토지를 사실상의 처분행위를 한 거랑 마찬가지로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관법지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을에게는 너무 가혹하다라는 거죠. 자, 비교를 해보시자고요. 이번에는 갑이 토지의 단독 소유자입니다. Y라는 건물을 하나 지었는데요. 갑이 지 혼자 지은 게 아니라 을을 또 끌어들였어. 이 토지 소유자 갑이 사실 종종 있는 케이스입니다. 뭐 요 케이스도 그렇고 요 케이스도 그렇고 종종 있으니까 이제 시험에 출제를 하는 거예요. 내 혼자서는 돈이 안 되니까 다른 사람 끌어들여 가지고요. 같이 건물 지어 가지고 각각 2분의 1의 지분을 가지고 이제 건물에 대해서 보전 등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건물은 공동 소유다 이 말이지. 공유. 자, 만약에 이 경우에 갑이라는 사람이요. 토지를 매도를 합니다. 그래서 병 앞으로 토지에 대해서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다 마쳤어요. 따라서 병은 토지 소유자입니다. 이 경우 건물을 위해서 관습상의 법정 지상권을 인정을 할 것이냐. 역시 생각해 보시면요. 제가 그랬죠. 항상 누구라도 피해를 보는 사람이 생기면 안 돼. 자, 을. 여러분이 을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나를 꼬드기는 거야. 야, 내가 지금 땅 가지고 있는데 내가 지금 혼자서 건물 지으려고 하니까 돈이 좀 부족해. 너도 같이 좀 투자 좀 해줘. 그래서 돈을 투자해서 내 앞으로 건물, 나도 지분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얘가 매매를 하면 관법지 인정 안 해주면 얘 철거해야 돼. 그죠? 을은 완전히 바보 돼버립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관법지를 인정할까요? 인정하지 않을까요? 인정한다라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이때는 인정하지. 아니면 을 바보 되는데요. 자, 이번에는요. 갑과 을이 X라는 토지를 2분의 1씩 공유하고 있는데 얘들은 현재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갑이 쓰고 이 부분은 을이 쓰고 그래서 갑이 여기 위에다가 Y라는 건물을 하나 짓고 당연히 갑 소유다 이 말이죠. 자, 갑이 자신의 건물을 병에게 건물을 매매를 합니다. 병은 자기 앞으로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쳤어요. 그러면 병이라는 사람은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해서 소유자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 경우에 병에게 관습상의 법정 지상권을 인정을 할까? 인정하더라도 여러분 피해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따라서 이 경우에는 관법지를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판례는요, 뭐 특별히 법에서 명확하게 규정이 있으면 그때는 어쩔 수 없어. 근데 법에서 명확한 규정이 없으면요, 항상 공평의 원칙에 입각을 해서요. 그래서 그냥 거기에 공평에 맞게끔 판단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이 판례 보시다가요. 꼭 뭐 어떤 경우는 반드시 뭐다 어떤 경우는 반드시 뭐다 사실 이렇게 하시는 일도 양단으로 이렇게 하시는 건 별로 안 좋아요. 왜? 판례는 비슷한 사례에서도 결론을 달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항상 공평을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왜 이 판결 나오면 막 비난들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비판하는데 사실은 사실관계를 면밀히 들여다보면 아 이렇게 판단하는 데는 또 충분한 그 나름의 이유, 치주가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항상 공평이지. 이 경우에는 특별히 이 관법지를 인정하더라도 피해보는 사람 없어. 자, 일단 1번, 2번은요. 1번, 2번은 어쩔 수 없어. 얘는 여러 번 많이 반복해 주셔야 돼. 1번, 2번은. 근데 3번, 4번, 5번은요. 3번, 4번, 5번은 일단 좀 외우고 가시자고요. 3, 4, 5번은. 이거 헷갈리거든요. 제가 안기법을 좀 말씀드리면 우리 이제 이 세종대왕님을 좀 출동을 시켜요. 한글을 만드신. 불가피할 때는 이런 식으로라도 합니다. 자, 지금 보시면 토지가 공유일 때, 토지가 공유일 때, 아까 몇 번이었죠? 3번이었다 그죠? 토지가 공유일 때. 얘는 관법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인정하지 않죠. 네. 그 다음, 건물이 공유일 때는요, 이때는 관법지 인정하죠. 그 다음,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 얘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까 5번,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 얘는 관법지 인정하죠. 하잖아요. 결론. 어차피 시험 결론 나오는 거니까. 자, 보세요. 티읕이죠. 티읕, 토지. 기역이죠. 공유. 티읕, 기역 불일치해. 그래서 관법지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근데 여기 보세요. 건물. 기역입니다. 기역. 공유. 기역입니다. 그러니까 관법지 기역. 얘 기역이니까 얘도 인정. 이제 눈치 빠르신 분들은 벌써 지금 됐다 그죠? 구분 소유 기역입니다. 공유 기역입니다. 그래서 관법지 기역 인정. 얘는 기역이니까 관법지 인정. 아시겠죠? 일단 외우시자고. 일단은 외우고 구구단처럼 외우고 자꾸 보시다 보면 이제 그냥 뭐 특별히 여러분 가서 생각해보세요. 시험장에 가가지고 이거 누가 불리한 애가 있어. 이거 찾는 순간 시험 그럼 떨어지는 거예요. 거기 가서 시험장에 가서 고민하시면 안 돼. 이게 누가 불리한가 이거 생각하실 겨를이 없어. 그냥 툭툭 기계적으로 나와야 된다고. 그러니까 일단은 암기법 가지고 외우시자고요. 아시겠죠?